아버지와 아들이 웃으며 받았던 단순한 DNA 검사. 하지만 그 결과지는 한 가정의 평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내 아이가 진짜 내 아들이 아니라고.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건강검진 안내문을 보며 별 생각 없이 체크리스트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무료 DNA. 친자 확인 검사 이벤트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해주네. 민호는 피식 웃으며 체크박스에 표시했습니다. 12살 아들 준우와 함께 검사를 받으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과학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준우야, 아빠랑 같이 DNA 검사 받아볼까? DNA요? 와, 정말요? 드디어 제가 아빠 아들인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가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우는 아빠를 꼭 닮았습니다. 똑같은 쌍꺼풀, 똑같은 코 모양, 심지어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까지. 누가 봐도 부자지간이 분명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준우는 신기해하며 검사를 받았고 민호는 아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검사실을 나서며 민호는 아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우랑 DNA 검사 받고 왔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수진의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갑자기 왜? 회사에서 무료로 해준다길래. 준우가 좋아하더라. 그래도 굳이. 뭐 어쨌든 조심해서 들어와. 민호는 아내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원래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결과를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회사 메일함에서 DNA 검사 결과 알림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자 관계 불일치. 친부 확률 0%. 민호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오타가 아닐까, 검사 실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준우가 사실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수진과는 연애할 때부터 서로만을 바라봤는데 대체 언제 누구와? 민호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웃음소리도 키보드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내 아들이 아니다. 민호는 그날 일찍 퇴근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와 아내가 반갑게 맞아줄 현관이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준우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아이를 안아 올렸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아이의 머리만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아픈 거예요.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준우를 볼 때마다 검사 결과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친부 확률 0%. 그 잔인한 숫자가 계속해서 민호를 괴롭혔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 회식 있다며. 그냥 일찍 끝났어. 민호는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아내,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입니까? 저녁을 먹는 동안 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해도 수진이 걱정스럽게 바라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우야, 방에 가서 숙제해. 아직 다 안 먹었는데요. 가라고 했잖아. 민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준우는 깜짝 놀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왜 그래? 아이한테 왜 그렇게 해? 그 순간 민호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민호는 주머니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 수진 앞에 던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모르겠어. DNA 검사 결과야. 준우는 내 아들이 아니래.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검사를 잘못한 거야. 0%라는데 검사를 잘못했다고? 수진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 준우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 맞지?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준우의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에 무서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민호는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2년 동안 아빠라고 부르며 자신을 믿고 따라온 아이.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자신의 피를 나눈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아빠, 들어가라고. 준우는 더 큰 소리로 울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겠지만 정말 아니야. 나는 당신 외에는 아무도. 그럼 이 결과는 뭐야? 과학이 거짓말하는 거야. 그날 밤 민호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무수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수진이 자신을 배신한 것일까? 언제, 누구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준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집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어젯밤 일이 무서웠는지 말없이 아침을 먹었고 수지는 부어오른 눈으로 민호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학교 가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민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준우가 나간 후 민호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 준우 친아버지가 누구야? 정말 모르겠어. 나는 당신 외에는. 그만해. 증거가 여기 있잖아. 민호가 검사 결과지를 다시 내밀자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분명한 건 준우는 당신 아이야. 0%인데 어떻게 내 아이야? 임신 시기가 애매했을 뿐이야.
수진의 말에 민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임신 시기가 애매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결혼하기 직전에 한동안 헤어진 적 있잖아. 그때. 민호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사소한 일로 크게 싸워서 한 달 정도 헤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진이 다른 남자와 누구야? 그 남자가 누구냐고. 기억 안 나. 정말 기억 안 나.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서 민호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12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야. 나도 정말 당신 아이라고 생각했어. 생각했다고 확신이 없었다는 소리잖아.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준우만큼은. 준우는 이제 상관없어. 내 아들이 아닌데 뭔 상관이야. 민호의 차가운 말에 수진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제발, 준우한테만은 알리지 마.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12년 동안 바보였구나. 다른 남자아이를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네. 그날 오후, 민호는 회사에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업무에도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호는 집으로 가는 대신 동네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지난 1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주루누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을 뗐을 때의 감동, 아빠라고 부를 때의 뿌듯함.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입니까? 사장님,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술이 들어가자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수진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바보 같았던 지난 12년에 대한 분노가 말입니다.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온 민호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준우의 웃는 얼굴이 계속 나타났지만 꿈에서 깨고 나면 그 아이가 자신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준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안아주지도 않고 함께 놀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주루누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왔지만 민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빠, 정말 안 보실 거예요. 바쁘다. 준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이는 왜 아빠가 갑자기 자신에게 차갑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저한테 화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죠? 수지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니야, 준우야.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힘드셔서 그래. 정말요? 그럼 제가 아빠한테 안마해드리면 괜찮아질까요? 그래. 아빠가 기분 좋아지실 거야. 하지만 준우가 아무리 노력해도 민호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다가올 때마다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평소처럼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같이 퍼즐 맞춰요. 안 해. 그럼 체스는 어때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체스요. 하기 싫다고. 아빠, 귀찮게 하지 마. 민호가 소리를 지르자 준우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 순간 민호는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넌 내 진짜 아들이 아니야.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우는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이 앞에서 무슨 소리야.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이 아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우는 엄마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는 진짜 아들이 아니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지는 아이를 꼭 안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준우는 아빠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 들어가고 밥을 먹을 때도 아빠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준우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준우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자주 멍하니 있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고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까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민호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준우한테만은 잘해줘. 그 아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왜 다른 남자 아이한테 잘해줘야 해? 12년 동안 당신이 키운 아이잖아. 혈연이 아니어도, 혈연이 아니면 남이야. 이제 그만 좀 해. 집 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준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울고 있는 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솔직히 말했다면, 아니면 아예 비밀로 묻어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 번 금이 간 가족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준우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집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과 준우를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결국 그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우의 친아버지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먼저 민호는 수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그들이 헤어져 있던 그 한 달 동안 수진이 누구와 만났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수진의 대학 동창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당시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한 친구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때 정말 힘들어했어. 너랑 헤어진 후에 매일 울었거든. 그때 민석이가 많이 위로해줬는데. 민석이? 김민석. 우리 과 선배였어. 수진이랑 너 사귀기 전에 수진이한테 관심 있어 했던 사람. 민호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김민석. 수진이 가끔 언급했던 대학 선배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선한 남자라고 했었죠. 민호는 김민석의 소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그는 현재 부산에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호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석을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부산의 작은 설계 사무소에서 김민석을 만난 민호는 처음엔 일반적인 안부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잘 지내나요? 네,
잘 지냅니다. 그런데 형,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김민석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뭔가요? 민호는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12년 전 저와 수진이가 헤어져 있을 때 혹시 김민석은 결과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제 아이인가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민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김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한순간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딱 한 번이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도 안 했고. 그럼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도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당신과 다시 만나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김민석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단지 잘못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민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준우는 정말로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친아버지는 김민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니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김민석에게 아이를 돌려줘야 할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준우였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아빠라고 믿고 살아온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며칠 동안 말없이 지냈습니다. 김민석과의 만남 이후 더욱 복잡해진 심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우연히 준우와 수진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게 아니야, 준우야. 아빠가 저는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민호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준우야. 엄마, 저는 입양된 거예요? 아니면 아빠가 제 진짜 아빠가 아닌 거예요? 수진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준우야,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가족이 있어.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고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 그럼 저는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인 거예요? 그래. 하지만 그것도 진짜 가족이야.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 마음에서 저는 이미 가족이 아닌 거네요. 그 말에 민호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아니야, 준우야. 아빠도 많이 힘드셔서 그래. 엄마, 저는 제 진짜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고 수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궁금해요. 제 진짜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저를 좋아할지. 그때 준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는 뭘 잘못했어요? 왜 아빠가 저를 싫어해요? 저도 아빠를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아이의 울음소리에 민호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발걸음 소리에 준우가 알아챘습니다. 아빠. 민호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우가 눈물 범벅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아빠의 아들이 아니에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빠의 진짜 아들이 아니어도 그래도 아빠 아들로 살면 안 돼요? 그 순간 민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라온 아이, 자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진짜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빠 아들로 살고 싶어요. 준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우야, 아빠,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아이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에 민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밤길을 걸으며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혈연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 12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쌓아온 추억들이 DNA 검사 결과 하나로 모두 무의미해지는 걸까? 준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날 밤 민호는 공원 벤치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12년간의 추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준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꼭 잡던 순간, 첫걸음을 뗄 때 자신에게 뛰어오던 모습,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감동,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울면서 집에 와서 자신의 품에 안겨 위로받던 모습, 축구를 가르쳐 줄 때 진지하게 듣던 표정,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환하게 웃던 얼굴.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을까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모든 사랑과 추억이 무의미해지는 걸까요? 새벽 5시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준우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수진이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준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준우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잠든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잠든 준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수없이 봤던 그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빠, 일어났구나. 아빠, 어디 갔다 와요? 엄마가 많이 걱정했어요. 민호는 아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 주는 아이를 보니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준우야, 아빠가 미안해. 네. 아빠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미안해. 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럼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 순간 민호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준우야, 혈연이 아니면 어때? 넌 아빠의 아들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가 바보였어. 1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은 사랑이
혈연 관계보다 훨씬 소중한 건데. 준우가 아빠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아빠만 있으면 돼요. 다른 아빠는 필요 없어요. 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함께 나눈 시간과 사랑이었습니다. 아빠도 준우만 있으면 돼.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자. 그때 수진이 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자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수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이제 끝이야. 무슨? 준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법적으로 양육권을 신청할 거야. 수진은 당황했지만 민호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준우는? 준우가 선택하면 돼. 엄마와 살 것인지 아빠와 살 것인지.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와 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도 가끔 보고 싶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도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만날 수 있어. 그날부터 민호와 준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준우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만들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 나가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준우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많이 올랐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무엇보다 아빠를 향한 미소가 예전보다 더 환해졌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준우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랑 저랑 함께 있는 그림이요.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예요. 민호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아빠와 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민호의 양육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12년간 실제로 아이를 양육해왔고 아이 본인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수진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준우를 만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준우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우야, 아빠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아빠. 너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서 말이야. 준우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아빠.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알 권리는 있잖아. 그분은 부산에서 건축 설계 일을 하시는 좋은 분이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저에게는 아빠 한 명이면 충분해요.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민호는 아이의 현명한 답변에 감동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원할 때까지 기다릴게. 그날 저녁 준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앞으로도 계속 제 곁에 있어줄 거죠? 당연하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가끔 무서워요. 아빠가 또 저를 떠날까봐. 민호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아빠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혈연이든 아니든 너는 아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알고 있니? 세상에는 입양으로 맺어진 가족, 재혼으로 맺어진 가족,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어. 중요한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네, 아빠. 우리는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야. 몇 달 후,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며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준우도 새 학급에서 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부자는 함께 자전거를 타며 한강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그래.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우리 아들. 석양이 지는 한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웃으며 자전거를 타는 모습은 그 어떤 혈연 관계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DNA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랑과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준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배신과 분노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끝났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만들어낸 충격과 오해. 하지만 그 끝에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는 따뜻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혈연보다 함께한 시간을 더 믿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